네, 바로 이어서 청동기 시기와 철기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청동기 시대부터 얘기를 좀 하자면, 석기 시대랑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는 뭐냐면, 계급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이 되었고, 그 농경이 시작이 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되었다고, 그리고 저장하기 위한 토기라든지 아니면 음식안의 저장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놨다고 했죠. 근데 이게 참 안타깝고 좀 더럽고 짜증나지만,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다 그것들이 많이 남진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많은 양이 남고, 이 사람은 남는 양이 없고, 혹은 또 오늘 먹을 것도 없어서 쫄딱 굶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가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지배하려는 지배체제가 생기고, 그 계급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까 석기시대 얘기하면서 비교적으로 평등한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동기 시기부터는 지배체제와 그리고 지배체제가 생겼다라는 걸 두 시기의 가장 큰 차이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청동기 시기를 좀 먼저 볼까요? 자, 굳이 이번엔 철기 시기, 요 청동기 시기, 철기 시기 얘기할 때는 굳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는 표를 그리지 않을 테니까 요 교재에 있는 요 표를 보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까처럼 사회경제적인 부분을 좀 먼저 볼까요? 생산경제가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청동 시기를 넘으면서 인간의 지혜가 쌓여가면서 더 많은 생산량이 네, 생산량을 가질 수 있게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잉여 생산물이 생겨요. 남는 곡식들이 생기고 이것들이 재산이 되어서 네 거 내 거를 구분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나한텐 많이 남았고 얘한텐 적게 남았고, 그러니까 내 거와 네 것의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급이 생겼다라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고요.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다 얘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적은 걸 가진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웅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웅녀가 곰부족이 결국 호랑이 부족을 이겨낸 거죠. 근데 웅녀가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아들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곰부족은 하늘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손 사상입니다. 우리 부족은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것이 천손 사상이에요. 근데 이 천손 사상이 있냐 없냐라는 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천손 사상이 없으면 하늘의 자손이 아니라 땅의 자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자손인데 너희는 땅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너희를 통치하겠다. 이런 개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힘이 있었어야 됐겠죠. 그러니까 천손 사상을 가진 우세한 집단이 주변 지역을 정복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가 출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 지배자를 뭐라고 하냐면 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장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군장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는 고인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고인돌. 이 고인돌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옛날 고인돌이라는 게임도 있었는데 그건 여러분들 모를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고인돌은 대부분 이렇게 생겼지만 이렇게 생긴 고인돌도 있습니다. 요거를 예전에는 북방식, 남방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탁자식 그리고 바둑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이 고인돌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인돌의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덤이에요, 고인돌은. 근데 이 정도 크기 되는 돌을 옮겨 오려면 한 4~5명이서 옮겨올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거기다가 누가 죽은 무덤 만드는데 누가 이렇게 큰 돌을 막 이렇게 애써서 옮겨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최소한 100명에서 적게는 100명에서 1000명, 2000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나 만들 수 있는 게 이 정도 큰 규모의 고인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을 때, 지도자가 죽었을 때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의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만큼의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군장인 거고요. 그러니까 또 알 수 있는 건 고인돌의 규모가 클수록 그 세력의 크기는 컸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뭐 무덤 얘기한 김에 고인돌 말고 또 돌널 무덤이라는 것도 있는데, 돌널 무덤은 뭐냐면 돌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상자 같은 걸 만든다고 할까요? 돌 널빤지를 만드는 거예요. 돌 널빤지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요 안에 사람을 묻는 이런 걸 돌널 무덤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뭐 널무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돌널 무덤은 청동기 시기의 것이다 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어떤 도구가 쓰였는지를 봅시다. 청동기 시기니까 당연히 청동기 사용이 됐겠죠. 청동기는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면 비파형 동검이라는 걸로, 대표적인 게 비파형 동검입니다. 비파형 동검,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 이거 두 가지는 청동이에요. 당연히 청동이겠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일단 비파형 동검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면, 비파형 동검은 비파라는 악기처럼 생긴 칼이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입니다. 이게 칼이 이렇게 비파처럼, 좀 이상한데? 이게 이렇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약간 요 밑에는 뭐 나무 손잡이겠죠? 이렇게 비파라는 악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에요. 비파형 동검이고,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이 등장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농사 짓는 농기구가 청동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청동으로 농기구를 만든다는 건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금을 가지고 변기통을 만든다거나, 금을 가지고 이쑤시개를 만든다거나, 하여간 이런 핵심,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굉장히 낭비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비싸기 때문에 농기구에다가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청동은 좀 물러요. 그래서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전히 석기가 사용이 됩니다. 석기가 여전히 같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톡이 사용이 됩니다. 토기 중에 대표적인 건 민무늬 토기가 있고요. 그리고 붉은 간토기가 있는데, 미송리식 토기라는 게 있어요. 미송리라는 곳에서 발견이 된 토기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토기에 옆에 손잡이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비파형 동검이랑 미송리식 토기가 나오면 청동기 시기의 유물이다라는 것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토기 종류,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 대표적으로,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가 있다. 미송리식 토기 다 했어요? 미송리식 토기가 있다라는 거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석기 중에서는 반달 돌칼이 있는데, 이 반달 돌칼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말 그대로 반달처럼 생긴 돌칼이에요. 근데 이 돌칼을 언제 사용했느냐, 이게 언제 사용했느냐가 중요한데, 이 반달 돌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벼농사를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반달 돌칼, 이게 벼농사를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는 건데요. 이 반달 돌칼을 이용해서 벼를 채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청동기 시기에 시작이 되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뭐 청동기 시기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으면 주거 환경 얘기 안 했죠? 주거 환경 얘기 안 했는데, 아까 신석기 시기의 움집은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집터를 만들었다면, 청동기 시기의 움집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움집이라고 해서 모두 신석기 시기는 아니고,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으면 보편적으로 석기 시기의 움집이고, 신석기 시기의 움집이고, 직사각형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보편적으로 청동기 시기의 움집이다라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뭐 있을까? 네,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빠진 거 있으면 나중에 또 문제 풀면서 채워 넣기로 하고.
그리고 아까 석기시대 하면서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가락바퀴라는 게 있었어요. 가락바퀴. 그러니까 반달돌칼이랑 좀 헷갈릴까봐 설명을 해주는 건데 신석기 시기에는 가락바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수공업이 시작이 되었다고 했죠. 신석기 시기에. 그 신석기 시기에 수공업의 도구로 이용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떤 거랑 한 세트냐면 뼈로 만든 바늘이랑 한 세트입니다. 네, 요거는 수공업을 했다라는 증거고 이거는 청동기 시기가 아니라 신석기 시기의 자료 유물이에요. 청동기 시기의 석기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건 반달 돌칼이다. 토기 중에 대표적인 건 민무늬 토기와 붉은 간토기인데 형식으로 미송리식 대표적인 것으로 미송리식 토기가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철기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철기 시대. 철기 시대에는 아까 도구를 좀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철기가 당연히 사용이 되었겠죠. 이 시기에는 석기 농기구가 사용이 된 게 아니라 철기 농기구가 사용이 됩니다. 철기 농기구 그리고 철기 무기가 사용이 되는 거죠. 철기 농기구와 철기 무기. 철기 농기구를 사용하면 당연히 더 효율이 높아지고 더 오래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청동기 시기보다 더 많은 경제 생산량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도 청동기 시기에도 석기가 계속 사용이 됐듯이 철기 시기에도 청동기가 계속 사용이 되는데 이 청동기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세형 동검이랑 그리고 잔무늬 거울 이거 두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세형 동검은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비파형 동검은 이렇게 오늘 여러 번 그리는데 비파형 동검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근데 세형 동검은 그냥 이렇게 직선을 가깝게 생겼어요. 이게 세형 동검과 비파형 동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쉽게 생각하라고 하긴 했는데 세형 동검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이니까 당연히 청동기 시기의 물건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세형 동검이라도 철기 시기의 유물이다.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사진 내비두고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인데 요거 두 개 사진 혹은 거친 무늬 거울이랑 잔무늬 거울 요거 두 개는 비교하기 쉽지 않아서 나오진 않는데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올려놓고 두 시기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석기 당연히 사용이 되었고요. 석기 계속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토기가 여전히 사용이 되었죠. 토기 중에서는 뭐 민무늬 토기 계속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아까는 붉은 간토기였다면 이번엔 검은 간토기가 등장을 합니다. 검은색 그러니까 흑연 연필 재료를 토기 겉에 좀 발라서 거뭇게 만든 검은 간토기가 등장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네, 무덤 양식은 아까 여기 있는 고인돌이었다면 이제는 널무덤과 동무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널무덤이 뭐냐면 널무덤은 아까 돌널무덤 얘기했잖아요. 그 돌널을 그냥 나무 널로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사람을 묻은 거고요. 그리고 동무덤은 뭐냐면 장독대라 그러잖아요. 그쵸? 항아리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항아리 두 개. 이렇게 항아리 두 개를 연결해서 요 안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동무덤이고 이게 널무덤입니다. 동무덤과 널무덤 두 가지 철기 시기의 무덤 양식이다 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요. 그리고 뭐 예술적인 거는 두 시기 모두 청동기가 사용되었다 라는 거 이해해야 되고요. 아까 석기 시기에 뭐 울산 방구대 암각화 얘기했는데 그 방구대 암각화가 설이 되게 많아요. 그 석기 시대에 그린 것이다. 아니다. 청동기 시기에 그린 것이다. 아니다. 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기까지 여러 세대에 거쳐서 그려진 그림이다. 라는 뭐 이런 설들이 있는데 여기 그렇게 나와 있듯이 요 바위 그림도 예술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철기 농기구를 사용해서 경제 생산력이 증가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많아지면 주위에 시선을 돌릴 여유가 좀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아무래도 내가 먹고 살기 바쁠 때보다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여유가 좀 있을 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렇게 좀 생각할 거리가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중국과 교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과 교류 시작. 중국과 교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증거로 중국의 돈이 우리나라에서도 출토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명도전이 있고 뭐 오수전이 있고 그리고 반량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명도전이 어떻게 생겼냐면 명도전은 칼처럼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돈입니다. 돈. 여기는 뭐 엽전 걸듯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오수전이랑 반량전은 둘 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동그랗지 않지. 오수전이랑 반량전은 둘 다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오수전이랑 반량전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국 돈들이 우리나라에서 출토가 된다. 그러니까 중국과 교류를 시작했다. 라는 것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청동기 철기 시기도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찍을 수 있을지 아까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오셨네요. 그래서 네, 오늘 걸 더 찍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내일 올릴지 그거는 잠깐 다시 저녁을 먹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